작은 아이 하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골수 이식으로 겨우 되찾은 줄 알았던 차오름이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서촌 가족은 영정 앞에서 슬픔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소에 오래 감춰졌던 한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려 합니다. 태블릿을 훔치고 서류를 찢어 숨긴 사람, 나진이의 출생을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닌 사람이 누구였는지 말입니다. 금태호가 품속에서 찢긴 종이 한 장을 꺼내는 순간 도도이가 그토록 붙들고 있던 자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립니다. 슬픔과 폭로가 겹친 그 자리를 오늘 함께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촌의 장례식장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흰 국화가 층층이 쌓인 제단 위에 차오름의 작은 영정이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맑게 웃고 있습니다. 골수 이식으로 겨우 살아난 줄 알았던 바로 그 아이입니다. 면역이 미처 돌아오지 못한 몸이 작은 균 하나를 끝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름이는 온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빈소를 채운 향 냄새와 조문객들의 낮은 발소리만이 무거운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누구도 시이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마이는 남편 차승현의 품에 기대어 좀처럼 눈물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둘째를 품은 몸으로 처사이를 보내는 마음입니다. 마이가 젖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오름이가 엄마 밥 더 먹겠다고 했는데. 차승현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겨우 입을 뗐습니다. 여보, 우리 오름이 이제 편안히 보내주자. 그 말끝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차승현은 제 슬픔을 삼키면서도 홀몸이 아닌 아내부터 챙기려 애썼습니다. 곁에 있던 차승우도 형과 형수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노영주는 손자의 사진 앞에서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액자 모서리를 손끝으로 쓸며 나직이 흐느꼈습니다. 노영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오름이. 할머니가 미안하다. 병실에서 잠깐 기운을 내 아빠처럼 키 크고 자동차도 몰겠다던 아이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노영주의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노영주는 그 약속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노래교실 아이들에게 늘 밝게 웃던 노영주가 손자 앞에서는 자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나진이와 나세리도 검은 옷차림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나진이는 제 손으로 골수를 나눠준 조카를 이렇게 떠나보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국화를 쥔 손끝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살려보겠다고 몸을 뉘었던 시간들이 나진이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애씀에도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진이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나세리가 딸의 곁에서 조용히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어라 위로를 건네기에는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나세리는 다만 딸의 손등을 가만히 쓸어줄 뿐이었습니다. 빈소 한편에서는 조문객들이 낮은 목소리로 오르미를 애도했습니다. 병실에서 그림을 좋아하던 아이, 삼촌이 읽어주는 동화책에 방긋 웃던 아이였습니다. 그 작은 손을 다시는 잡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족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차승우는 조카를 위해 읽어주던 동화책을 떠올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노영주는 며느리 마이가 홀몸이 아닌 것을 걱정해 슬픔 속에서도 자꾸만 마이의 곁을 살폈습니다. 마이가 앉을 자리를 챙기고 물 한 잔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서촌 가족은 서로를 부축하며 그 무거운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을 삼키며 떠난 아이의 웃는 얼굴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짧았던 오르미의 생을 저마다 가슴 깊이 되새기는 밤이었습니다. 빈소가 한창 가라앉아 있을 때 도도이가 검은 옷을 갖춰 입고 나타났습니다. 조문을 왔다며 방명록 앞에 서서 눈가를 꾹꾹 눌렀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좀처럼 흐르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만 바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도도이는 곧장 김성경의 곁으로 다가가 팔을 슬며시 붙잡았습니다. 도도이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얼마나 상심이 크세요. 김성경이 그 손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며느리감으로 여겨온 아이의 애교를 김성경은 아직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도도이는 슬픔에 잠긴 척하면서도 곁을 지나는 나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스치듯 마주친 그 눈빛에는 여전히 앙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일들이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한 뒤로 도도이는 그 원망을 온전히 나진이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화실에서 손목을 꺾여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여겼고 그 분함을 여태 사귀지 못했습니다. 오르미를 잃은 슬픈 자리에서조차 도도희의 속내는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임지우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 뒤편에 서 있던 임지우가 조용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도도희의 손짓과 나진이를 흘겨보는 눈빛 사이의 온도차를 임지우는 읽어냈습니다. 두 얼굴이 한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이 임지우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지우는 애써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그 어긋난 얼굴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임지우는 그동안 도도희를 오래 감싸왔습니다. 네가 아니길 바란다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물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도도희를 의심할 때에도 임지우만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들려 했습니다. 사과를 건네면서도 그럼에도 네가 아니길 가장 바라는 사람이 나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마주한 도도희의 얼굴은 그 바람과는 자꾸만 어긋나 보였습니다. 임지우가 낮게 숨을 골랐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위로 오래 미뤄둔 물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도희는 그런 임지우의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김성경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김성경이 상심한 낯빛을 지을 때마다 도도희는 곁에서 위로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며느리감으로서 흠잡을 데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임지우의 눈에는 그 정성마저 어딘가 겉도는 것으로 비쳤습니다. 진심으로 오르미를 애도하는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임지우는 도도희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오르미의 영정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슬픈 자리에서만큼은 아무 소란도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도도희의 앙심 어린 눈빛이 자꾸만 나진이를 향하는 것을 보며 임지우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오늘만큼은 오래 미뤄온 답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임지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빈소 한쪽 기둥 곁에서 금태호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시선은 줄곧 나진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조카를 살리려다 이 슬픔까지 떠안게 된 그 마음을 금태호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함께 사업을 꾸리며 나진이의 성정을 잘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좀처럼 내색하지 않던 사람이라 금태호는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금태호의 손이 자꾸만 안주머니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찢긴 종이 한 장이 접힌 채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도도희의 파티가 열리던 밤 임지우의 집에서 우연히 발견해 조용히 챙겨 나온 서류였습니다. 갈기갈기 찢긴 그 조각 위에는 또렷하게 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진이가 잃어버린 태블릿 케이스 속에 들어있던 바로 그 서류였습니다.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던 그것을 금태호는 차마 그냥 두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왜 그 서류가 하필 그 방에 있었는지 금태호는 그날 밤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금태호는 그날 이후 이 종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함부로 꺼냈다가 나진이에게 더 큰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얼마 전 나진이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라 그것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어요. 세상 떠난 아빠의 흔적과 어머니의 마음이 함께 담긴 물건이라 했습니다.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금태호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금태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린 사람이 나진이었습니다. 대표에게 정중히 사과까지 하며 몇 달을 속으로 사겨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손을 뗀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슬픔에 잠긴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옳은지 금태호는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도도희가 이 자리에서까지 나진이를 흘겨보는 것을 보며 금태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이제는 밝혀야 할 때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금태호는 곁눈으로 임지우를 살폈습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함께 자란 오랜 벗이었습니다. 임지우가 도도희를 두고 얼마나 오래 마음을 졸여왔는지 금태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를 꺼내는 순간 그 오랜 관계에도 금이 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금태호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 믿었습니다. 진실을 덮어둔 채로는 누구도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금태호가 안주머니 속 종이를 다시 한번 꾹 눌렀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그날 밤의 기억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파티의 흥청거림 속에서
홀로 쓰레기통 앞에 서 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이미 금태호는 언젠가 이 진실을 밝혀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순간이 하필 이 슬픈 자리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도도희는 김성경의 곁을 잠시 벗어나 나진이가 서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나진이의 귓가에 대고 낮게 말을 흘렸습니다. 상갓집까지 와서도 눈치 없이 나대네. 나진이는 대꾸할 기운도 없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르미의 영정 앞에서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저 조카를 조용히 보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반응이 도도희의 심사를 더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도도희가 입꼬리를 비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 봐. 첩의 딸답게 눈치 하나는 빠르지. 그 말은 슬픔에 잠긴 빈소에 뾰족하게 박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조문객이 흠칫 놀라 도도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상갓집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도희는 그 시선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여전히 나진이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곁에 있던 전정아가 참다 못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진이의 오랜 벗인 전정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전정아가 도도희를 똑바로 마주보며 목소리를 낮게 눌렀습니다. 지금이 어느 자리인 줄 알고 이래. 아이 하나 떠나보낸 자리야. 그 서슬에 도도희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정아는 예전에도 도도희의 거짓을 정면으로 추궁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도희는 전정아 앞에서 늘 뜨끔해하곤 했습니다. 나진이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오르미의 영정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도도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트라우마에 몸이 굳었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나진이는 더 이상 도도희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도도희에게 짓눌렸던 시절을 나진이는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밀어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조카를 위해서라도 침착함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진이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흔들림 없는 침착함이 오히려 도도희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정아는 도도희와 나진이 사이를 가로막고 서서 좀처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정아가 목소리를 낮춰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여기서 이럴 거면 그냥 돌아가. 그 단호함에 주변의 시선이 도도희에게로 모였습니다. 도도희는 여러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느꼈습니다. 조문객들의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도도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처지가 궁색해질수록 나진이를 향한 말이 더 모질어졌습니다. 도도희는 나진이가 이 자리에서까지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 뜻대로 흔들리지 않는 상대 앞에서 도도희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선 말들이 결국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도도희의 그런 모습에 하나둘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슬픔에 잠긴 자리에서까지 남을 헐뜯는 그 태도가 도도희를 향한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그 순간 금태호가 두 사람 사이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금태호는 나진이를 등 뒤로 감싸듯 서서 도도희를 막아섰습니다. 금태호가 도도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희씨 이제 그만하죠.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래 벼려온 결심이 그 한마디에 실려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나진이가 놀란 눈으로 금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도희가 콧방귀를 끼며 대받았습니다. 뭘 그만해요. 나는 조문 온 것뿐인데. 도도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금태호는 잠시 도도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주머니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접혀있던 찢긴 종이 조각을 꺼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손바닥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에 주변의 시선이 그 손끝으로 모였습니다. 찢긴 자국이 선명한 그 종이 위에 나진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금태호가 그것을 도도희의 눈앞에 들어 보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짧은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이 떨어지는 순간 도도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여유롭던 표정이 삼시간에 사라졌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도도희는 그 종이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제 손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던 바로 그 서류였기 때문입니다.
도도희의 시선이 종이와 금태호의 얼굴 사이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입술이 달싹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 종이가 금태호의 손에 있는지 도도희는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모르게 없앴다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김성경이 영문을 몰라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김성경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종이길래 그래요? 그러나 금태호도 도도희도 그 물음에 곧장 답하지 않았습니다. 나진이도 금태호의 손에 들린 그 종이를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던 물건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나진이는 그 종이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떠난 아빠의 흔적과 제 마음이 함께 담긴 소중한 서류였습니다. 나진이가 저도 모르게 한 발 다가서려다 이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이 어떻게 다뤄질지 나진이는 마음을 졸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빈소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조문객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목을 빼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금태호의 손에 들린 찢긴 종이 한 장이 그 자리에 모든 시선을 붙들어 놓았습니다. 모두의 눈길이 도도희에게로 모였습니다. 도도희는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느끼며 굳어갔습니다. 무어라 변명이라도 해야 했지만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금태호는 서두르지 않고 담담하게 그날의 일을 풀어놓았습니다. 금태호가 종이를 든 손을 조금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얼마 전 도희씨 파티가 열리던 밤이었어요. 사람들이 숨죽여 그 말을 들었습니다. 빈소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도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금태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금태호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방 안 쓰레기통에서 이 종이를 주웠습니다. 나진이 이름이 적힌 채로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 있더군요. 도도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금태호는 그 눈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도도희가 무어라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금태호가 먼저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그 종이가 도희씨 방에 있었을까요? 금태호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진이가 화실에서 잃어버린 태블릿 다들 기억하시죠? 그 안에 함께 들어있던 서류입니다. 태블릿을 훔쳐간 사람이 이 종이까지 찢어서 숨긴 겁니다. 금태호는 도도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게 누구였는지 이제는 도희씨가 더 잘 알 텐데요. 금태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앞에서 한마디도 받아치지 못했습니다. 금태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하나하나가 빠져나갈 틈 없이 도도희를 올감했습니다. 빈소 안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나진이는 몇 달째 도둑으로 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태블릿 하나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대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잃어버린 그림을 기억만으로 되살려내면서도 억울함을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물건을 훔치고 서류를 찢어 숨긴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태호는 그 말을 애두르지 않고 또박또박 못 박았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도도희에게로 향했습니다. 나진이가 몇 달 동안 홀로 사겨온 억울함이 이제야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켜보던 전정아가 낮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동안 진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전정아의 목소리에는 오랜 벗을 향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진이가 대표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날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바로 전정아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업을 꾸리던 이들은 나진이의 결백을 오래전부터 믿어왔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어 답답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증거가 금태호의 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의 시선이 하나하나 도도희를 찔러오는 듯 했습니다. 도둑으로 몰렸던 사람과 도둑질을 저지른 사람의 자리가 이 순간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도도희가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입술만 어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기색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금태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금태호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화실 앞 CCTV가 하필 그날만 지워졌던 것도 그럼 우연인가요? 도도이가 흠칫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 반응이 어떤 대답보다 분명하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금태호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을 보태지 않아도 그 표정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달이 한꺼번에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도이는 물건을 훔쳐놓고도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인 척 굴어왔습니다. 손목을 다쳤다며 김성경의 품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릎 사과를 요구하고 명예훼손 운운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감쪽같이 숨겨놓고 도리어 나진이를 도둑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그 모든 연기가 이 자리에서 낱낱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나진이는 금태호의 손에 들린 찢긴 종이 조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종이가 어떤 서류인지 나진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떠난 아빠의 흔적과 제가 조카에게 나눠준 마음이 함께 담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 쓰레기통에 버려졌다는 사실에 나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나진이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오르미의 영정 앞에서 더는 무너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던 금태호가 나진이를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금태호는 그 서류가 나진이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꺼내는 것이 미안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금태호가 나진이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건 돌려줄게. 원래 진이 것이니까. 나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 고마움과 서러움이 함께 어렸습니다. 나진이는 조용히 그 종이에서 눈을 떼고 다시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들 마음의 허전함은 쉬이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억울함만은 이 자리에서 풀린 셈이었습니다. 나진이는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 애썼습니다. 조카를 향한 마지막 마음을 나진이는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오르미를 살리려 애쓴 시간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나진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비록 아이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아이에게 온전히 닿았으리라 믿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세리가 성큼 앞으로 나섰습니다. 딸이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온 지난 몇 달이 나세리의 가슴속에서 한꺼번에 끌어올랐습니다. 나세리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주변의 눈치도 지금의 나세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딸의 억울함 앞에서는 나세리에게 더 이상 참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세리가 도도희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내 딸 물건에 손을 댔어? 그것도 모자라서 몇 달을 도둑으로 몰아? 도도희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나세리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우리 진이가 그 태블릿 하나 때문에 얼마나 속을 태웠는지 네가 알기나 해? 나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는 눈치를 보냈습니다. 상갓집이라는 자리가 무겁게 두 사람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나세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당한 억울함 앞에서 나세리는 물러설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회한이 나세리를 더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세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울렸습니다. 네가 훔쳐놓고 네가 찢어놓고 그러고도 뻔뻔하게 피해자인 척을 했어. 도도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무어라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세리는 그런 도도희를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딸에게 씌워진 억울함만은 오늘 반드시 벗겨주고 싶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전정아도 나세리의 곁으로 다가와 힘을 보탰습니다. 나세리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회한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딸을 홀로 세상에 맞서게 두었던 지난 날들이 나세리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어린 딸이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던 시절 나세리는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미안함이 이 순간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나세리는 이제라도 딸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도도희를 향해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도희는 나세리의 서슬에 눌려 자꾸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무어라 되받으려 해도 나세리의 기세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도도희를 향한 눈길들이 이제는 하나같이 차가웠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낮은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나세리는 딸을 등 뒤로 감싸며 도도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온 어미의 분노가 그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세리는 딸이 겪은 억울함을 하나하나 소리내어 짚었습니다. 태블릿을 잃고 대표에게 사과하던 일, 도둑이라는 말을 들으며 속으로 사귀던 일이 모두 딸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 말이 이어질수록 사람들은 나진이를 향한 오해를 하나씩 거두었습니다. 빈소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나세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래 눌러두었던 또 다른 이야기가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나세리가 도도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이 출생을 두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 것도 너였지. 그 말에 도도희의 낯빛이 다시 한번 굳었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까지 화살이 날아든 것입니다. 도도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세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모의 일로 애먼 자식을 손가락질하게 만든 게 누구야? 우리 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세리는 제 지난 잘못까지 끌어안은 채로 도도희를 몰아붙였습니다. 딸에게 씌워진 오랜 굴레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만큼은 똑똑히 밝히겠다는 서슬이었습니다. 그 굴레가 딸을 얼마나 오래 짓눌러 왔는지 나세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스스로를 죄의 열매라 여기던 딸의 모습이 나세리의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그 말들이 하나씩 쌓일수록 도도희를 둘러싼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나진이를 두고 동네에 떠돌던 소문들이 실은 한 사람의 입에서 시작되어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나지막한 술렁임이 번졌습니다. 도도희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는 낮게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나세리가 숨을 몰아쉬며 도도희를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우리 진이한테 한 짓 나는 하나도 안 잊었어. 그 서슬의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도도희는 여러 사람 앞에서 제 밑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명을 찾으려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당당하던 얼굴에는 이제 당혹만이 가득했습니다. 나세리는 딸을 향한 소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오래전부터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나진이가 사업장에서 겪은 일들, 동네에 떠돌던 말들이 하나같이 도도희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어 입을 다물어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금태호가 서류를 꺼내든 순간 나세리는 더 참을 이유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동안 눌러두었던 말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도도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제 편이 되어줄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곁을 지켜주던 김성경마저 이제는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득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저기 옮기고 다닌 말들이 결국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도도희도 미처 몰랐습니다. 남의 아픈 곳을 들쑤시며 재미로 삼던 지난 날이 이제 고스란히 제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나세리의 목소리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딸을 지키려는 어미의 절박함이 그 자리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 광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사람은 김성경이었습니다. 김성경의 낯빛이 눈에 띄게 굳어갔습니다. 며느리감이라며 그렇게 감싸고 돌던 아이였습니다. 손목을 다쳤다며 우는 도도희를 품에 안고 딱하다고 토닥이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친딸보다 더 살갑다며 김성경은 도도희를 마음에 들여두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 산산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실은 도둑질에 이간질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진이의 출생을 두고 떠돌던 소문의 출처도 도도희였습니다. 김성경은 그 소문을 도도희에게서 직접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딱한 남의 집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여기저기 옮기고 다닌 사람이 바로 도도희였다는 것을 김성경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조차 결국 도도희가 퍼뜨린 소문의 한 자락이었던 것입니다.
김성경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성경은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도도희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지금까지의 애틋함이 순식간에 식어갔습니다. 감싸주던 손이 스르르 힘을 잃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어긋났었나 싶어 김성경은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를 며느리로 들이려 했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도도희가 김성경 쪽으로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도도희가 매달리듯 김성경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다 오해라니까요.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김성경은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 예전처럼 마주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김성경이 천천히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도도희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김성경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에게 도도희와의 인연을 이어가라 권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만한 아이가 없다며 좋아해주는 사람과 사는 게 편하다며 아들을 설득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말이 이제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겉만 보고 마음을 내주었던 자신이 김성경은 원망스러웠습니다. 김성경은 도도희를 향해 더는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시선을 돌려 상심에 잠긴 서촌 가족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하나를 떠나보낸 그 자리에 이런 소란을 보태게 된 것이 김성경은 면목 없었습니다. 그 한 걸음 물러선 자리가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거리를 좁혀보려 손을 뻗었지만 김성경은 끝내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래 쌓아온 애틋함이 진실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김성경은 며느리로 들이려던 마음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았다는 씁쓸함이 그 굳은 얼굴에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억울하다며 좌중을 향해 매달렸습니다. 도도희가 두 손을 내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 오해예요. 다 사정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궁색한 변명은 되레 사람들의 의심만 키웠습니다. 목소리가 커질수록 그 말은 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도도희는 그것을 알면서도 목소리를 낮추지 못했습니다. 도도희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지켜보던 사람들의 얼굴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찢긴 종이 조각과 하필 그날만 지워진 CCTV와 온 동네에 퍼진 소문까지 하나하나가 도도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변명이 늘어질수록 그 그림은 더 또렷해질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도도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애써 웃어 보이려는 그 얼굴이 오히려 더 딱하게 비쳤습니다. 도도희는 다급히 임중빈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며느리감이라며 곁을 내주던 어른이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눈길에서 한 가닥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라도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임중빈은 팔짱을 낀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도도희를 향한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임중빈의 표정은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회사의 물건이 사라졌던 일을 임중빈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M1 나진이가 도둑으로 몰렸던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거도 없이 나진이를 의심했던 것이 임중빈은 뒤늦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도희가 며느리감이니 조심해달라며 오히려 나진이를 나무랐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 일의 진짜 사정이 이제야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임중빈은 사업장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태블릿이 사라졌을 때 가장 먼저 의심의 눈길을 받은 사람이 나진이었습니다. 다른 출판사로 그림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그 말들의 뒤에 누가 있었는지 임중빈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감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 정작 억울한 사람을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임중빈은 더는 도도희를 감쌀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곁을 내주었던 시간이 길수록 배신감도 그만큼 깊었습니다. 며느리감으로 여겨 곁을 내주었던 지난 시간이 임중빈의 가슴속에서 부끄럽게 되짚어졌습니다. 임중빈은 무거운 얼굴로 도도희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을 곁에 들릴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임중빈은 뒤늦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도도희는 임중빈의 굳은 옆 얼굴을 바라보며 마지막 기댈 곳마저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업장에서 며느리감 노릇을 하며 쌓아온 신뢰가
이 한자리에서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침내 임중빈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임중빈이 도도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사의 물건에 손을 대고 사람까지 몰아세운 걸 이제 와 오해라 하면 되겠나. 그 말에는 오래 곁을 내준 어른의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도희가 무어라 대꾸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도희가 다시 무어라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임중빈은 손을 가볍게 들어 그 말을 막았습니다. 임중빈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M1 사람을 몇 달이나 도둑으로 몰았어. 그게 오해라는 말 한마디로 덮을 일인가. 도도희는 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임중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무게가 도도희를 짓눌렀습니다. 임중빈은 사업장에서 나진이를 오래 지켜봐 온 사람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잃어버린 그림을 기억만으로 되살려내던 모습도 보았습니다. 묵묵히 제 일을 해내던 그 사람을 근거 없이 도둑으로 여겼던 것이 임중빈은 이제야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았다는 부끄러움이 임중빈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임중빈은 며느리감이라는 이름에 눈이 가려 정작 옳고 그름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임중빈은 더는 도도희와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감으로 여겼던 마음을 임중빈은 조용히 거두어들였습니다. 임중빈이 나진이 쪽을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 품었던 오해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진이도 그 뜻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임중빈의 그 짧은 고갯짓은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근거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았던 지난 일에 대한 어른으로서의 사과였습니다. 나진이는 그 마음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래 억눌러온 억울함이 그 한 번의 고갯짓으로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곁에 있던 전정아도 금태호도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도도희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제가 붙들고 있던 자리 하나가 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업장에서 며느리감 노릇을 하며 공들여 온 시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장에서의 자리마저 도도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무너져가는 제 처지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손안의 것들이 더 빠르게 흩어져 갔습니다. 도도희는 그 무력함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나진이는 임중빈의 고갯짓에 담긴 뜻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래 억울했던 시간이 그 어른의 진심 어린 사과로 조금은 위로받는 듯 했습니다. 나진이는 잘잘못을 가려준 임중빈에게 조용히 감사의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실이 바로 서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임지우가 천천히 도도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임지우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말을 꺼내려는 듯 임지우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걸음마다 지난 시간이 임지우의 마음속에서 하나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빈소 안의 시선이 다시 임지우에게로 모였습니다. 임지우는 그동안 도도희를 끝까지 믿어보려 했습니다. 네가 아니길 바란다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물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도도희를 의심할 때에도 임지우만은 마지막까지 선을 그으며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냉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니길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드러난 것들은 그 믿음을 더는 붙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찢긴 종이 한 장이 임지우가 애써 붙들어온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도도희는 임지우의 낯빛에서 이미 무언가를 예감했습니다. 도도희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 봐요? 나 정말 아니에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도희는 임지우의 눈빛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늘 마지막에는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었기에 그 서늘한 눈빛이 더 두려웠습니다. 임지우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도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실망과 씁쓸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임지우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오래전 파티에서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오늘 이 빈소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이 임지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왕자님이라 부르며 곁에 서던 도도희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끝에 마주한 도도희의 얼굴은
임지우가 믿고 싶었던 사람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임지우는 그동안 스스로에게 여러 번 되물었습니다. 정말 도도희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무언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사과를 건네면서도 끝까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눈앞에 놓인 찢긴 종이 한 장이 그 모든 바람을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눈을 감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임지우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임지우의 얼굴에서 오래 붙들어온 망설임이 걷혔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결심을 굳힌 사람의 서늘한 차분함이 들어섰습니다. 도도희는 그 표정을 보고 더 크게 몸을 떨었습니다. 임지우가 이런 얼굴을 하는 것을 도도희는 처음 보았습니다. 늘 마지막에는 마음을 돌려주던 사람이었기에 그 낯선 단호함이 더 두려웠습니다. 도도희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도 두 사람 사이의 무거운 공기에 숨을 죽였습니다. 임지우가 마침내 다시 입을 열려 했습니다. 임지우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임지우가 도도희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네가 아니길 바랐던 내가 바보였어. 그 한마디에 도도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지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래 눌러온 마음이 마침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임지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 감싸. 도도희가 다급히 임지우에게 다가섰습니다. 도도희가 두 손으로 임지우의 옷깃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오빠, 그러지 마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그 목소리에는 매달리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임지우만은 제 곁에 남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임지우는 조용히 그 손을 피했습니다. 임지우가 도도희를 향해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붙들어온 관계의 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지우는 도도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 말을 건넸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좀처럼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오빠를 부르며 임지우의 소매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임지우는 담담하게 한 걸음씩 물러섰습니다. 임지우의 얼굴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래 미뤄왔던 결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굳어진 것입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다들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도도희는 임지우의 팔을 붙잡으려다 번번이 허공만 움켜쥐었습니다. 늘 마지막에는 제 손을 잡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임지우만은 끝까지 곁을 지켜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이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처음으로 임지우를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럴수록 도도희의 매달림은 더 다급해졌습니다. 그러나 다급함이 클수록 임지우의 걸음은 더 단호하게 물러섰습니다. 오르미를 떠나보낸 자리 위로 또 하나의 매듭이 조용히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슬픔 위에 겹친 이별이 빈소의 공기를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서 두 사람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임지우는 도도희의 눈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붙들어온 정을 끊어내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임지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임지우의 담담한 얼굴 뒤로 오래 사겨온 씁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믿고 싶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등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임지우에게도 아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임지우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임지우가 도도희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우리 약혼 여기서 끝내자.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터진 그 한마디에 도도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래 붙들어온 자리가 눈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임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데. 도도희의 목소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도희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가 이내 핏기가 가셨습니다. 임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임지우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람들 앞이라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진작 했어야 할 말이었어. 그 담담한 목소리가 도도희의 가슴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임지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말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아니길 바라며 미뤄왔을 뿐이었습니다. 빈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감이라는 이름도 약혼자라는 자리도 도도희에게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성경은 등을 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임중빈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도도희를 감싸줄 사람은 이제 그 자리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도희는 텅 빈 눈으로 임지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임지우의 눈빛은 이미 저 멀리 돌아서 있었습니다. 약혼을 끝내자는 그 한마디는 도도희가 여태 붙들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인플루언서로 이름을 알리고 좋은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던 꿈이었습니다. 그 모든 계획이 이 한자리에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도도희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이 상황을 돌이킬 수 있을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소 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슬픔의 자리에 이런 파국이 겹친 것을 다들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무너져 내린 자리 위에 도도희는 홀로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도도희를 향해 손을 내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래 붙들어온 약혼자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사실을 좀처럼 실감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도도희는 가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결국 제 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여전히 도도희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눈길 속에서 도도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도희는 그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도도희가 임지우의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면 나는 이제 어떡해요? 목소리가 울음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도도희가 연신 오해라며 임지우를 붙들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그 손끝에 실려 있었습니다. 도도희의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임지우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임지우가 도도희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망신은 내가 준 게 아니야. 네가 한 일이 이제 드러난 것뿐이야. 그 말에 도도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임지우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이 다만 담담한 결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도도희에게는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도도희는 마지막으로 김성경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제 편이 되어 주던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도도희가 젖은 눈으로 김성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억울해요. 그러나 김성경은 그 부름에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김성경은 등을 돌린 채 도도희를 향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더는 도도희를 감싸지 않겠다는 뜻이 그 뒷모습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뻗었던 손을 힘없이 내렸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제 제 손을 잡아줄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지우도 임중빈도 김성경도 모두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도도희는 그제야 제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애써온 모든 노력이 결국 거짓 위에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 위태로운 탑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도도희를 짓눌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도도희의 어깨가 아래로 축 처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당당하게 조문을 왔다던 사람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도도희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 아프게 도도희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하나씩 등을 돌리는 동안 도도희는 그 누구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저지른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도도희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남을 밀어내며 지키려 했던 자리들이 결국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몬 셈이었습니다. 도도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제 그것을 보아주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도도희는 텅 빈 마음으로 발끝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들이 도도희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서촌 가족들은 씁쓸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르미를 떠나보낸 슬픔 위에 또 다른 소란이 겹치는 것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노영주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이도 차승현의 곁에서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슬픈 자리에 소란이 이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도도희를 편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들의 눈빛에는 다행이라는 마음이 함께 스쳤습니다. 나진이를 향했던 오랜 누명이 마침내 이 자리에서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몇 달째 도둑으로 몰려왔던 나진이였습니다. 오르미를 살리려 제 몸까지 내주었던 사람이 도리어 억울한 소리를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억울함이 여러 사람 앞에서 풀린 것만은 가족들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차승현과 마이가 서로를 향해 그런 눈빛을 조용히 주고받았습니다. 나진이는 여전히 오르미의 영정 곁에 서 있었습니다. 누명이 풀렸다는 사실보다 조카를 잃은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나진이가 영정 속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락에 곁들여 넣어주었던 그림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던 아이였습니다. 그 마음을 떠올리자 나진이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듯 떠난 아이가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곁으로 나세리가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나세리가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나세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이야, 이제 됐다. 애썼어, 우리 딸. 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손길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래도록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감추어온 어머니를 원망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겪으며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가까워졌습니다. 딸의 억울함 앞에서 앞장서 목소리를 낸 어머니의 모습이 나진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진이는 어머니의 손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 어긋나 있던 모녀가 이 슬픈 자리에서 서로의 곁을 말없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세리는 딸의 어깨를 감싼 손에 조용히 힘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오르미의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진이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앞장서 지켜줄 어머니가 곁에 있다는 것이 나진이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서촌 가족들도 그런 두 모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르미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나진이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오르미를 위해 애써준 그 마음을 노영주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도희는 끝내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는 빈소를 홀로 빠져나갔습니다.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는 동안 누구 하나 도도희를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감이라는 이름도 약혼자라는 자리도 한순간에 사라진 뒤였습니다. 오래 공들여 쌓아 올린 것들이 이 밤에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도희의 발걸음이 무겁게 끌렸습니다. 도도희가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이제 도도희를 위한 자리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임지우도 김성경도 임중빈도 도도희에게서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도도희는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숙이고 빈소를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했습니다. 남을 속이며 쌓아 올린 거짓이 무너진 자리에는 홀로 감당해야 할 결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도희의 그림자가 문밖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서촌 가족들은 다시 영정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흰 국화 사이로 웃고 있는 오르미의 얼굴이 가족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이가 영정을 향해 손을 뻗어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차승현이 그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노영주는 손자를 향해 나직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가라고 아프지 말라고 그렇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곁에 선 차승우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진이도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손으로 골수를 나눠주었던 아이였습니다. 나진이가 속으로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슬픔은 쉬이 가시지 않겠지만 가족들은 서로의 곁에서 그 슬픔을 나누어 지기로 했습니다. 오르미가 남기고 간 사랑을 가슴에 품고 저마다 젖은 눈을 닦았습니다.
노영주는 남은 가족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홀몸이 아닌 며느리 마이가 있었습니다. 묵묵히 곁을 지키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미를 위해 제 몸까지 내주었던 나진이도 있었습니다. 슬픔은 컸지만 노영주는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노영주가 마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긋났던 마음들이 이 슬픔 앞에서 조금씩 다시 모였습니다. 오르미를 잃은 아픔은 오래도록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붙들고 그 아픔을 견뎌내기로 했습니다.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어떤 슬픔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오르미가 세상에 남기고 간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어긋나 있던 마음들을 다시 하나로 모은 것도 그 작은 아이의 몫이었습니다. 나진이는 영정 속 아이를 오래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떠난 아이를 향한 그리움은 오래도록 남겠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안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하루를 저마다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영정 앞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골수 이식으로 겨우 되찾은 줄 알았던 차오름이 끝내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서촌 사람들은 슬픔을 삼키며 그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오래 감춰졌던 한 사람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금태호가 품에서 찢긴 종이 한 장을 꺼내는 순간이지요. 그 종이 위에 또렷하게 남은 이름은 나진이었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빈소에 오래 미뤄둔 진실이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겹친 슬픔과 폭로가 어떤 마음들의 매듭을 풀어놓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차오름의 죽음은 누구의 방심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수 이식으로 겨우 자리를 잡았던 몸은 면역이 미처 돌아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틈으로 파고든 작은 균 하나가 끝내 아이를 무너뜨렸습니다.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어린 몸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온 가족이 매달려 되찾은 일상이었기에 그 상실의 골이 더 깊은 것이지요. 눈여겨볼 대목은 이 아이가 떠난 방식이 아니라 남기고 간 것입니다. 오르미는 병실에서도 아빠처럼 키가 크고 자동차도 몰겠다며 잠깐 기운을 냈던 아이였습니다. 그 짧은 약속이 노영주의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병실에서 그림을 좋아하던 아이 삼촌이 읽어주는 동화책에 방긋 웃던 아이였습니다. 그 작은 손을 다시는 잡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족들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마이는 둘째를 품은 몸으로 처사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차승현은 제 슬픔을 삼키면서도 홀몸이 아닌 아내부터 챙깁니다. 노영주는 며느리가 앉을 자리를 챙기고 물 한 잔을 손에 쥐어줍니다. 슬픔 앞에서도 서로를 부축하는 이 모습이 서촌이라는 가족의 결을 다시 보여줍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울지 않고 다만 눈물을 삼키며 떠난 아이의 웃는 얼굴을 마음에 새기는 밤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나진이에게 특별한 무게로 내려앉습니다. 제 손으로 골수를 나눠준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살려보겠다고 제 몸을 뉘었던 시간들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자리에서 나진이를 짓누릅니다. 애를 썼으나 끝내 지키지 못한 마음. 이것이 나진이가 이 빈소에서 견뎌야 하는 슬픔의 뿌리입니다. 오르미의 죽음은 슬픔만 남긴 것이 아니라 어긋나 있던 마음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점을 기억하며 다음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빈소의 공기를 바꾼 것은 금태호의 손에 들린 찢긴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는 나진이가 잃어버렸던 태블릿 케이스 속에 들어있던 서류였습니다. 얼마 전 도도이의 집에서 열린 파티의 밤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던 것을 금태호가 조용히 챙겨 나온 것이지요. 갈기갈기 찢긴 그 조각 위에 나진이의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그것이 왜 하필 그 방에 있었는지 금태호는 그날 밤부터 답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이 종이 한 장이 그동안의 자리를 통째로 뒤집는다는 사실입니다. 나진이는 몇 달째 도둑으로 몰려온 사람이었습니다. 태블릿 하나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대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까지 했고 밤을 새워 잃어버린 그림을 기억만으로 되살려내면서도 억울함을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물건을 훔치고 서류를 찢어 숨긴 사람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도둑으로 몰렸던 사람과
도둑질을 저지른 사람의 자리가 이 순간 완전히 맞바뀝니다. 금태호가 이 종이를 하필 슬픈 빈소에서 꺼낸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오르미를 잃은 자리에서까지 도도이가 나진이를 흘겨보는 것을 보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마음을 굳힌 것이지요. 함께 사업을 꾸리며 나진이의 성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사람이기에 그 억울함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금태호는 이 종이를 꺼내는 순간 오랜 벗 임지우와의 관계에도 금이 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진실을 덮어둔 채로는 누구도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서류의 정체가 나진이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금태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떠난 아빠의 흔적과 조카에게 나눠준 마음이 함께 담긴 것이었으니까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라 그것만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던 나진이의 말이 금태호의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태호는 이 종이를 꺼내며 나진이에게 돌려주겠다 말합니다. 폭로이면서 동시에 억울한 사람의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손길인 셈입니다. 도도이의 몰락은 한 번의 큰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래 쌓아온 이중의 가면이 하나씩 벗겨지는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도도이는 나진이 앞에서는 가해자였고 사람들 앞에서는 억울한 피해자를 연기해왔습니다. 손목을 다쳤다며 눈물을 보이고 무릎 사과를 요구하며 명예훼손을 입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작 물건을 훔쳐놓고 도리어 나진이를 도둑으로 몰아세운 것이지요. 그 모든 연기가 이 자리에서 낱낱이 벗겨집니다. 주목할 점은 도도이를 벼랑으로 몰아가는 것이 결국 도도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슬픔에 잠긴 빈소에서조차 도도이는 나진이를 향한 앙심을 거두지 못합니다. 상갓집에서 나올 수 없는 모진 말을 뾰족하게 던집니다. 첩의 딸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아 주변의 조문객들이 흠칫 놀랍니다. 제 처지가 궁색해질수록 말은 더 날카로워지고 그날 선 말들이 스스로를 더 깊은 벼랑으로 몰아갑니다. 지켜보던 조문객들의 눈빛이 하나둘 싸늘해지는 것도 그 때문이지요. 금태호가 종이를 꺼낸 뒤 도도이를 올가매는 것은 정황들입니다. 파티의 방 쓰레기통에서 나온 찢긴 서류, 하필 그날만 지워진 화실 앞 CCTV, 온 동네에 퍼진 소문까지 하나하나가 도도이를 가리킵니다. 변명이 길어질수록 그림은 더 또렷해질 뿐입니다. 도도이는 무어라 받아치려 하지만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도도이의 무너짐이 지켜보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까닭은 그 몰락이 온전히 스스로 지은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픈 곳을 들쑤시며 재미로 삼던 지난날이 이제 고스란히 제게 돌아온 것이지요. 곁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하나씩 등을 돌리는 동안 도도이는 그 누구도 붙잡지 못합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손안의 것들이 더 빠르게 흩어져 갑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낯빛이 굳어가는 사람은 김성경입니다. 김성경은 도도이를 며느리감이라며 오래 감싸고 돌던 사람이었습니다. 손목을 다쳤다며 우는 도도이를 품에 안고 딱하다 토닥였고 친딸보다 살갑다며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 빈소에서 산산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김성경이 받는 충격이 두 겹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는 그토록 감싸던 아이가 도둑질에 이간질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더 서늘합니다. 나진이를 두고 떠돌던 소문을 김성경은 도도이에게서 직접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딱한 남의 집 이야기로 여겼지요. 그러나 그 소문을 여기저기 옮기고 다닌 사람이 바로 도도이였다는 것을 이제야 실감합니다.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조차 도도이가 퍼뜨린 소문이 한 자락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문의 통로가 되어 있었던 셈이지요. 그래서 김성경이 도도이를 향해 스르르 손을 거두는 장면은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사람의 겉만 보고 마음을 내주었던 자신을 향한 부끄러움이 함께 배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도도이와의 인연을 이어가라 권했던 자신이 떠오르고 그만한 아이가 없다며 좋아해주는 사랑과 사는 게 편하다고 설득하던 날들이 부끄럽게 되짚어집니다. 도도이가 소매를 붙잡으며 매달려도 김성경은 예전처럼 손을 마주 잡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 한 걸음 물러선 자리가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거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도도이는 그 거리를 좁혀보려 손을 뻗지만
김성경은 끝내 그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오래 쌓아온 애틋함이 진실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김성경은 며느리로 드리려던 마음을 조용히 접습니다. 임지우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오래 도도이를 감싸온 사람입니다. 네가 아니길 바란다며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물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도도이를 의심할 때에도 임지우만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들려 했습니다. 사과를 건네면서도 그럼에도 네가 아니길 가장 바라는 사람이 나라고 말한 적도 있었지요. 그래서 임지우가 손을 놓는 장면은 이 빈소에서 가장 무거운 이별이 됩니다. 짚어야 할 것은 임지우의 결심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지우는 이미 빈소 초입부터 도도이의 두 얼굴을 읽어냈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손짓과 나진이를 흘겨보는 눈빛 사이의 온도 차를 놓치지 않은 것이지요. 그 어긋난 얼굴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리고 금태호가 꺼낸 찢긴 종이 한 장이 임지우가 애써 붙들어 온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립니다. 더는 눈을 감고 넘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임지우가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약혼을 끝내자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이라서가 아니라 진작했어야 할 말이었기 때문이지요. 도도이가 옷깃을 붙잡으며 매달릴수록 임지우의 걸음은 더 단호하게 물러섭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 뒤에 오래 사겨온 씁쓸함이 스쳐 지나갑니다. 믿고 싶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임지우에게도 아프지 않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임지우에게 이 이별은 도도이를 벌하는 일이 아니라 오래 미뤄온 자기 자신과의 매듭을 짓는 일에 가깝습니다. 망신을 준 것이 아니라 도도이가 한 일이 이제 드러난 것뿐이라는 그 말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결말이 더 쓸쓸하게 남습니다. 곁에서 임중빈도 도도이를 향한 곁을 거둡니다. 사업장에서 며느리감이라며 곁을 내주던 어른이었지만 회사의 물건이 사라졌던 일과 M1 나진이가 도둑으로 몰렸던 일을 이제 다시 보게 된 것이지요. 며느리감이라는 이름에 눈이 가려 정작 억울한 사람을 몰아붙였던 자신을 뒤늦게 자책합니다. 나진이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이는 그 몸짓이 근거 없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았던 지난 일에 대한 어른의 사과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딸을 위해 가장 앞장서는 사람은 나세리입니다. 딸이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온 지난 몇 달이 나세리의 가슴 속에서 한꺼번에 끓어오릅니다. 상갓집이라는 무거운 자리도 딸을 지키려는 어미의 마음을 막지 못합니다. 나세리는 도도이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딸의 물건에 손을 대고도 몇 달을 도둑으로 몰았느냐 몰아붙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나세리의 분노에 오랜 회한이 함께 실려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 딸이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던 시절 나세리는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딸을 홀로 세상에 맞서게 두었던 지난 날들이 나세리를 더 다급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나세리는 나진이의 출생을 두고 여기저기 떠벌린 사람도 도도이였음을 짚습니다. 부모의 일로 M1 자식을 손가락질하게 만든 그 굴레가 딸을 얼마나 오래 짓눌러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스스로를 죄의 열매라 여기던 딸의 모습이 나세리의 가슴에 사무쳐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슬픈 자리에서 오래 어긋나 있던 모녀가 다시 서로의 곁을 지킵니다. 나진이는 예전 같으면 도도이 앞에서 몸이 굳었을 자리에서도 더는 떨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 시절을 밀어내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카를 위해서라도 침착함을 잃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오히려 도도이를 더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런 딸을 나세리가 등 뒤로 감싸며 앞장섭니다. 억울함이 풀린 뒤 나세리는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고 애썼다 타독입니다. 출생의 비밀을 감춰온 어머니를 원망하던 시절을 지나 두 사람은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겪으며 조금씩 서로에게 가까워져 왔습니다. 딸의 억울함 앞에서 앞장서 목소리를 낸 어머니의 모습이 그 거리를 한 걸음 더 좁힙니다. 이제 나진이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앞장서 지켜줄 어머니가 곁에 있다는 것이 나진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오르미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이 모녀만은 서로를 향해 조금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빈소는 슬픔과 폭로가 겹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겹침이 뒤엉킨 채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이 이야기의 결이 있습니다.
오름이를 잃은 슬픔은 오래도록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아이가 세상에 남기고 간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어긋나 있던 마음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은 것도 그 작은 아이의 몫이었습니다. 찢긴 종이 한 장은 오래 뒤바뀌어 있던 자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도둑으로 몰렸던 나진이의 억울함이 사람들 앞에서 풀리고 오래 가면을 쓰고 있던 도도이가 스스로 지은 벼랑 앞에 홀로 섭니다. 김성경도 임중빈도 임지우도 도도이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남을 밀어내며 지키려 했던 자리들이 결국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몬 셈이지요. 반대로 나진이의 곁에는 어머니 나세리가 벗전정아와 금태호가 남습니다. 진실이 바로 서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 자리가 조용히 말해줍니다. 떠난 아이를 향한 그리움은 오래 남겠지만 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붙들고 그 아픔을 견뎌내기로 합니다.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어떤 슬픔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것. 오름이의 영정 앞에서 서촌 가족이 다시 손을 맞잡는 그 마음이 오늘 이야기가 남기는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슬픔이 겹친 자리에서도 진실은 끝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억울했던 사람은 억울함을 벗고 감춰온 사람은 스스로 지은 자리 앞에 홀로 섭니다. 오름이가 남기고 간 마음을 안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하루를 조용히 다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